한인 상장은행들이 일제히 4분기와 지난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대출과 예금 증가 등의 호재로 2년 연속 총액 규모 1억 달러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LA 일원의 상당수 건물들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할리우드 지역 관광 명소들 역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진 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건물들 중에는 LA 한인타운, 윌셔 지역 건물 다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지아주 상원이 한반도 동쪽 바다를 동해로 명기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장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앞으로 동해 표기 관련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국정연설을 갖고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의회에 대해 독자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 학생들이 실력 없는 교사 퇴출을 수월하게 해달라고 LA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한인 상장은행들이 일제히 4분기와 지난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대출과 예금 증가 등의 호재로 2년 연속 총액 규모 1억 달러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 한미은행은 지난 4분기 주당 31센트 1,002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대출이 1억 8,190만 달러, 상업용 부동산 대출도 1억 1,900만 달러로 올렸습니다. 이어 윌셔은행도 어제 장 마감 직후 주당 15센트 1,095만 달러의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뱅크아시아나와 세안은행 합병 과정에서 지출한 180만 달러가 포함됐지만 역시 예금과 신규 대출 분야에서 뚜렷한 실적을 올린 것이 순이익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4분기에만도 그 신규 론을 한 2억 2,200만 불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4분기 중에서 제일 많이 했고 이제 금년 2014년도에는 양쪽 은행의 그 합병 효과가 더 나올 거로 기대하고 마지막으로 BBCN이 지난해 4분기에 1,980만 달러의 순이익을 발표하며 한인 상장은행들 모두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들 세 은행의 실적을 합치면 순이익은 1억 6,876달러로 2년 연속 1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면에서 한인 상장은행들은 올해가 지난해보다 더 좋아질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세 은행 모두 인수합병을 성사시키며 이로 인한 비용 지출이 순이익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또 윌셔를 제외한 한미와 BBCN의 경우 경영진 교체와 인력 이동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지출도 많았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BBCN은 오늘 실적 발표 직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5일 사임한 민수봉 행장에 이어 본격적인 후임 행장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케빈 김 현 뱅콥 회장 겸 임시 행장 대행은 현재 3인의 특별 인선위원회가 구성돼 후보자 물색과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력한 차기 행장 후보로 본인이 거론되고 있는 사실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조직으로 기초를 좀 닦아주시는 게 민 행장님의 제일 큰 미션이었는데 행장으로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민 행장님의 그 퇴임도 생각보다 조금 빨리는 왔지만 그렇게 뭐 깜짝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일각에서는 민 행장 사임을 놓고 이전 고위직 인사들과의 갈등 또는 행장 자격에 대한 금융감독국의 이의 제기가 있지 않았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BBCN 측은 사임과 관련한 어떤 마찰도 없었다며 이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일원 상당수 건물들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할리우드 지역 관광 명소들 역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진 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건물들 중엔 LA 한인타운 윌셔가의 건물 다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시내에 있는 수많은 건물, 이 중 1,500동에 가까운 건물이 지진 발생 시 무너질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75동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이곳도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연구조사에 따르면 내진 설계 의무화가 시작된 1976년 이전에 지어진 콘크리트 건물이 가장 위험하다고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주거, 상업용 건물은 물론 학교와 병원, 그리고 관광명소도 포함되어 있어 소위 말하는 비건이 발생할 경우 큰 인명피해가 예상됩니다. 또한 LA 지역에 강진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당초 예상보다 3배까지 커질 수 있다는 또 다른 연구 결과는 주목할 만합니다.
The waves travel through that corridor towards Los Angeles and are essentially guided into the sedimentary basin that underlies Los Angeles. Once they're in that basin, they reverberate, they get amplified, and they cause stronger shaking than would otherwise occur. 지역별로는 LA 다운타운에 지진 취약 건물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인타운에는 100여 동에 달하는 건물이 위험하며 그중 3분의 1이 윌샷가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시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f Los Angeles entered into a partnership with the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and one of the world's leading seismologists, Dr. Lucy Jones, who will work with us for the next year and coming up with a list of recommendations to how we can make the city more prepared for the next big earthquake. LA 시민 대부분은 지진이 언제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피해를 줄이는 거시적인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실제 지진에 취약한 건물 소유주에게 보수공사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노수욱입니다. 조지아주 상원이 한반도 동쪽 바다를 동해로 명기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장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앞으로 동해 표기 관련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조지아주 의회가 한국의 영토로 동해를 명기하는 결의안을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에서는 한반도는 동해와 서해를 경계로 하는 한민족 조상의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상원 의장직을 대행하는 데이비드 셰이퍼 의원은 한반도의 왼쪽 바다는 서해, 오른쪽은 동해라는 것을 정확히 썼을 뿐이라며 동해 표기를 둘러싼 국제 분쟁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셰이퍼 의원은 지난해 10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과거사 문제 등을 듣고 결의안 추진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원은 결의안 채택에 앞서 한일 간 동해 명칭 분쟁에 대한 사전 자료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아주 의회 결의는 특정 사안이나 현안에 대해 의원들의 다수 의견을 외부에 알릴 때 사용됩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관계법안 논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동해 표기와 위안부 문제에 관한 법안이 제출될 경우 구속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버지니아주 의회 하원이 동해 병기 법안 심의를 시작합니다. 비슷한 법안이 상원을 압도적으로 통과한 데 이어 하원 교육위원회 소위가 첫 심사에 착수하는 건데 일본의 방해 작업이 치열해 법안 처리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방금 전 의사당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을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는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실행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 없이도 실행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2009년 7월 이후 인상되지 않고 있는 최저임금 $7 25센트를 $10 10센트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은 지금 경제적 기회에 대한 믿음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면서 의회가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신의 노력을 좌초시킬 경우 의회를 우회해서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연방 상하원 의원 5명 가운데 약 1명이 벌써부터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차기 대권을 공식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까지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한 의원은 무려 5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상하원의 민주당 의원 253명 가운데 20%가 넘는 수치로 지난 2008년 당내 경선에서 클린턴 전 장관을 지지했던 의원 수의 절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 학생들이 실력 없는 교사 퇴출을 수월하게 해달라고 LA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사들에 대한 정년 보장이 문제다라는 주장입니다. 박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능한 교사들을 겨냥해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재학생 9명. 상대는 제리 브라운 주지사와 주교육부 등입니다. 학생들은 정년을 보장하고 무능 교사에 대해 해고를 까다롭게 한 인사법이 효율적 교육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수업 중에 잠자고 유튜브를 보는 게으른 교사들조차
정년을 보장받고 있다는 사례도 제기됐습니다. If no one's going to stand up and change the system for us, then we have to stand up and change it ourselves. 피고 측 대리인인 주 법무장관은 실력 없는 교사는 자진 사퇴 방식으로 속아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 내부서도 학생들에게 공감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Some instances we have employed grossly ineffective teachers, and we've attempted to address those. And in other instances, we're in the process of addressing. 교사 노조는 교사를 마구 자르면 직업 안정성을 해쳐 우수 교사 유치에 장애가 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8달 만에 시작된 심리에서 법원이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교육 경쟁력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앵그리버드란 게임을 아십니까? 미국과 영국 정보기관들이 이 게임 앱을 포함해서 각종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성진 기자입니다. 핀란드 업체 로비오사가 개발한 스마트폰 게임 애플리케이션 앵그리버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7억 건 이상 내려받았을 만큼 인기가 큰 게임입니다. 이 앵그리버드가 미국 국가안보국과 영국 정보통신본부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이용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용자의 나이와 성별, 위치, 친구 목록, 검색 기록 등 개인정보를 자유자재로 빼냈다는 건데 전 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공개한 문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구글 지도 등 인기 있는 앱들도 정보를 빼내는 통로로 활용됐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올리는 사진 정보를 통해 위치 정보는 물론 정치적 성향이나 성적 취향까지 파악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유출된 정보의 양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앵그리버드 앱 제작사인 로비오 측은 정보기관들의 활동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단순히 게임을 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가 새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온라인 공간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실제 화폐로 바꿀 수도 있는 이 비트코인의 창업자가 체포됐습니다. 마약 거래를 위한 돈 세탁에 비트코인이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박태석 기자입니다. 24살 사업가 찰리 슈렘, 사이버 공간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전도사로 불립니다. 그를 스타로 만든 건 비트코인을 실제 화폐로 바꿔주는 환전소를 만들면서부터입니다. 각국을 돌며 비트코인을 전 세계 단일 화폐로 만들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Not just America, not just Europe, not just the UK, worldwide currency that anyone can be involved in, and it's really such a beautiful thing. So I said, wow, this Bitcoin thing is crazy. 그랬던 슈렘이 어제 미국에서 체포됐습니다. 마약 거래와 관련된 돈 세탁 혐의입니다. 불법 마약 거래 사이트에서 100만 달러 이상을 비트코인으로 바꾸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뉴욕 검찰은 비트코인이 마약 거래에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슈렘이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There's a money laundering violation, and there's evidence that's laid out in the complaint, and you can read it and judge for yourselves. 비트코인이 불법 거래, 마약은 물론 무기 거래나 탈세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우리나라에서까지 유통되는 비트코인은 최근 1비트코인의 시장 가격이 $1,0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신속하다는 의미의 패스트푸드점이 당초 사업 취지와는 달리 오래 머물러 있는 손님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욕 플러싱의 맥도날드 노인 갈등을 상세히 보도했던 뉴욕타임즈는 이번 갈등 이후에 맥도날드가 손님들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로 인식해줘서 고맙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대변인을 통해 우리는 손님들이 오랜 시간 앉아있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각 매장마다 사업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안을 적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